권순우 포핸드 보셨습니까? 자, 권순우 선수가 안달루시아 오픈 8강까지 올라가면서 자신의 생애 첫 클레이 코트 첫 승은 물론이고 클레이 대회에서도 투어 8강까지 오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 8강전 카레뇨 부스터와의 경기에서 완패하긴 했지만 권순우 선수가 100위권 정도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권순우 선수의 이 포핸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권순우 선수가 안달루시아, 스페인에서 열린 대회죠. 안달루시아 오픈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8강에서 비록 1번 시드, 세계 랭킹 24위인 까레뇨 부스타 선수에게 1세트 6대4, 2세트 6대0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워낙 강적이었고, 그 까레뇨 부스타 하면 그 클레이와 하드를 가릴 것 없이 솔리드함, 단단함의 전형입니다. 이런 선수를 넘기란 좀 어려웠고요. 1세트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발견했던 권순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그 희망의 근거를 포핸드로 들고 싶은데요. 권순우 선수의 세계 랭킹 80위 정도죠. 세계 랭킹과 그 테니스의 레벨에 비해서 포핸드는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권순우 선수의 포핸드의 특징, 많이들 아시다시피 라이징 볼 치기입니다. 라이징 볼, 한 템포 빠르게 공이 정점에 오르기 전에 솟아오르는 공을 먼저 치는 거죠. 이 라이징 볼 치는 것의 진짜 효과는 뭐냐면요. 상대가 수비를 할 거 아니에요? 수비를 할 때 타이밍을 못 잡게 하는, 타이밍을 뺏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공들은 워낙 빨라가지고 사실은 매 랠리마다 스플릿 스텝을 밟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스플릿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치는 공에 타격할 때쯤에 공중에 떠올라서 스플릿 스텝을 한번 착지한 다음에 좌우 전환을 결정하는데요. 권순우의 포핸드는 스플릿 스텝 밟기 전에 이미 타이밍상으로 hit early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은 먼저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 상대로 하여금 스플릿 스텝 뒤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타법을 구사하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저 페더러 선수가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징 볼을 치는 그런 포핸드를 구사하는데, 그래서 라이징 볼을 치는 권순우의 경쟁력은 굉장하다. 그리고 권순우의 포핸드는 특히 공격적인 샷을 칠 때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공격적인 샷을 칠 때 특히 어떤 샷들이 떠오르냐면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공격 옵션에서 권순우는 그 자신의 세계 랭킹보다 한 단계 위에 완성된 기술을 구사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인사이드 인, 그 다음에 포핸드 다운 더 라인입니다. 이 세 가지 공들은 테니스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 옵션들입니다. 원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이 이제 백핸드로 오는 공을 돌아쳐서 포핸드로 역크로스 보내는 그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샷이고 공격적으로 치기 위해서 돌아치는 거죠. 그 샷. 그리고 그 인사이드 아웃과 인사이드 인이 있죠. 인사이드 아웃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느냐. 인사이드 인 다운 더 라인 포핸드 역시 공격적인 샷인데요. 이 두 가지 샷을 칠 때는 상대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만큼 빠르고 파워풀한 스윙이 굉장히 좋습니다. 권순우 선수의 미들코트, 어떤 크로스코트 랠리 교환하다가 포핸드 다운 더 라인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공격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포핸드의 이 세 가지 공격성은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권순우 선수의 아직 기술적인 한계에는 포핸드 크로스 공격에서는 일상적인 포핸드 랠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로 하여금 좀 오픈 코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크로스 랠리가 조금 약하다. 한마디로 포핸드 앵글을 좀 더 줘서 상대를 바깥으로 좀 몰아내 줘야 되는데, 그런 좀 일상적인 랠리에서는 굉장히 공이 미들 코트로 그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점이 좀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근데 권순우 선수가 이번에 카레뇨 부스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한계점은 뭐냐면요. 그 서브입니다. 사실 서브는 동양권 선수들이라면 세계 랭킹 톱 5에 들었던 니시코리조차도 서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동양 선수들의 어떤 공통된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우 선수에게 저는 매 첫 서브를 200km 이상의 강서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첫 서브의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순우 선수가 투어 경기에서 평균적인 그 첫 서브 성공률이 60% 정도라고 전 보여져요.
그 지는 경기를 봤을 때는 55에서 58 정도의 퍼센트에 머무는데요. 첫 서브의 확률을 65% 이상으로는 좀 올려줘야지 자신의 서브권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우의 전 코치였던 임규택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순우 선수의 서브는 뭐 200km, 210km 이런 강 서브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라도 높아야 된다. 권순우 선수의 서브는 한 180에서 185km의 스피드의 서브가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스피드의 첫 서브를 확률은 65% 이상은 가져가 줘야지만 그래야지 자신의 서비스권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니 스노 선수가 첫 서브 성공률이 70% 이상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하면 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권순우처럼 첫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선수라면 첫 서브의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이번에 카레노 부스타전도 보시면요. 1세트 잘 싸웠죠? 6대4까지 갔어요. 근데 2세트 6박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범실이 많고 더블 폴트가 많긴 했지만 첫 서브의 확률이 44%였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자신보다 높은 랭킹의 선수들을 꺾을 수는 없겠죠. 권순우 선수가 조금 더 서브 뭐 한꺼번에 뭐 잘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첫 서브를 조금 더 인플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한 5% 정도만 높여도 승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만 만회하면요. 지금 권순우 선수는 지금 80위권인데 지금 72, 62 자신의 최고 랭킹인 69위를 넘어서 50위권 이내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권순우는 테니스 팬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대 테니스 넘버 3입니다. 자, 이영택, 정현 그리고 권순우예요. 자, 권순우가 과연 정현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메이저 4강 그리고 투어 대회 8강 세계 랭킹 20위권 진입. 자, 여기까지 바라는 것은 일단 무리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권순우 선수가 지금의 포핸드의 공격성 이것은 정현 선수도 갖지 못한 기술적 특징이고 과거 이영택의 전성기 때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강력한 포핸드를 갖고 있는 선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포핸드를 바탕으로 해서 권순우가 과거 이영택에 못지않은 어떤 그 투어 10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